네, 경영계 반발에 고용노동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절충안은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더 큰 반발만 불러온 모양새입니다. 정부의 절충안이 논란일 수밖에 없는 이유,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네. 고용노동부가 이런 우려, 논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닐 텐데 왜 약정휴일을 뺀 절충안 내놓은 거죠? 정부가 지난 6월에 이제 최저임금법을 개정을 했었는데 당시 개정을 하면서 상여금이라든지 복리수행비처럼 기업이 일종의 이 보너스처럼 지급하는 수당을 논란 끝에 일부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했죠. 예.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 적용이 되는데 개정 취지는 명확합니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기본 급여에 포함시키도록 해서 노동자들이 받는 실질 임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틀을 넓히겠다라는 겁니다. 수당은 이제 기업들이 상황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본 급여가 올라간다는 것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는 임금의 하단이 이제 튼튼해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럼 이번 절충안 역시 큰 방향성은 동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당초 고용부 원안을 보게 되면요, 법정 휴일과 또 약정 휴일 모두를 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게 원안이었죠. 하지만 기업들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임금 부담이 초래될 것이다라고 경영계가 강력히 반발을 하자 이 중에서 이제 약정 휴일만을 제외시키는 그런 절충안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예.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식에 포함을 시킴으로써 일단 노동계 요구를 기본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하게만 본다면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방향성은 유지를 하면서 경영계 반발을 의식해서 반보 정도 후퇴한 그런 모양새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더 큰 화만 불러온 것 같거든요.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경영계는 발끈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시간당 임금을 산정할 때요, 법정 휴일, 즉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을 시켜야 되면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임금 인상 부담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대법원에서는 이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이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말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번에도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시행령만을 바꾸는 것으로 바뀐 제도를 적용했다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 편법 꼼수 논란이 제기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송 기자, 거기에다가 이번 개정이 중소기업이나 영세 업체들에 대해서는 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고용노동부는 일단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당장 기업들이 임금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수당처럼 지급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상여금이라든지 복지 비용을 기본 급여에 포함시키는 시기로 임금 체계를 개편을 하면은 전체 임금이 올라가는 것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설명이죠. 하지만 대기업은 이론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임금 체계 개편을 하면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상여금이나 복지 수당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또 아예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들은 이번 주요 근로일수 포함이 실질적인 인건비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 대기업에게도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 협상이 원만 안에 이 계도 기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체계를 바꾸려면은 결국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난관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또 기업의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네, 결국 6개월의 계도 기간 안에 이런 제반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최저임금 개편을 한다는 정부의 발상이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성급하고 무책임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